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수자 평가 담당하는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수자 평가 올해 공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 나신 거 보시고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구나, 어떤 게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인증평가하고 이수자평가 두 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잡았는데 지금 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인증평가에서도 워낙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수자평가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들었을 때 한 2시간쯤 되면 항상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그 시간대 무슨 말을 했더라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이수자 평가는 인증평가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1시간 동안 집중력 발휘하셔가지고 최대한 내용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올해 설명회 자료 준비하면서 자료집에 들어있거나 공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좀 빼고요. 그중에 기관에서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수자 평가가 인증평가에서 모니터링 점수에서 15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잘 확인하셔서 들어주시고, 비대상 과정도 이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나 이런 기관들, 비대상 과정 운영하는 기관들도 끝까지 듣고 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 평가 개요, 평가 절차 및 위상, 평가 지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추진 방향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목적,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목적에서 올해 좀 변경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직업훈련의 평가체계 구축, 그리고 훈련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를 통해서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측정하고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점검한다. 이렇게 목적을 좀 바꿔서 기존에 있던 목적을 바꿨는데 그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목적을 가지고 훈련기한 직업훈련 평가체계를 평가하고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를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성과 품질을 제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근거 법령입니다. 위에 두 개는 기존부터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밑에 하나 더 해당되는 법령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직업능력 개발 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역시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파생돼서 나온 규정이고 이 안에 제5장 훈련 과정 성과 평가라고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수자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훈련기간 부담 완화해서 6개, 이수자 평가 내시라 해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공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공고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평가 신청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수자 평가를 회계연도에 맞춘다고 하면서 총 11회차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까지 현장 평가만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올해도 동일합니다. 다만 훈련기관에서 저희한테 이런 문의나 아니면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장기과정을 운영하는데 장기과정의 80% 시점에서 훈련생들이 다 취업을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 잘한 훈련생들이 있을 때 샘플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때 샘플 평가를 종료 1개월 전에 하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과정평가 80% 종료 시점에서 종료 1에서 2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훈련 종료일 범위를 보시면 1회차가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 2달입니다. 2달 종료일 범위를 평가 신청을 그 전달 12월 달에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현장평가는 동일하게 1월에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를 1월에 나갈 때 1월에 종료되는 과정을 나갈 수도 있고 2월에 종료되는 과정을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잘하는 훈련생이 있을 때 좀 신청하시고 싶으면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만약 놓치셨더라도 1개월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개월 전에도 종료 1개월 전에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료일 범위를 2개월 단위로 쭉 나눴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현장평가 기간, 결과 발표를 언제 하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밑에 있는 빨간색 12회차만 한번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다른 계열수는 전체적으로 2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12회차만 1개월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종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끄는 거기 때문에 12회차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개월 단위로 종료가 된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BNCS 과정들 제가 이번에 평가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BNCS 과정 중에 현장 실습이 포함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염관리 이 안에 있는 간호조무사나 방문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들은 현장 실습이 거의 과정 종료에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막상 샘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을 다시 불러야 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훈련 종료일이 아닌 훈련 기간에서 훈련생이 출석하는 마지막 일정을 종료율로 계산해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과정들만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종료일 범위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유형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고에서 보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저희가 신청 유형을 기존의 현장평가, 전수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를 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도입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샘플평가가 점점 훈련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샘플평가를 진행하기에 훈련생이 너무 적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도 훈련기관에서 이 과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부담되는데 이 과정 신청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서면만 좀 검토해서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에 이제 작성해드린 내용은 서면평가는 훈련생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서면평가로 신청을 하시고 3명 이상인 경우 현장평가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1명 있는데 훈련생이 샘플평가를 해서 이 훈련생 혼자서 모든 대표적인 능력을 한다라는 게 이 평가의 질적으로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 부분인데 보시면 현장평가는 올해랑 동일합니다. 현장에 위원 3명 나가서 전체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거고요. 서면평가는 평가 신청 자료만 검토해서 그 대신 D등급을 부여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기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D등급 부여해줄 거면서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D등급으로 인해서 인증평가 점수가 3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무조건 다 현장평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해서 0점을 받으신 기관들 많이 있으실 텐데 서면평가만 신청을 하셔도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인증평가 3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 많은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훈련기관에서 이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장평가를 하실지 서면평가를 하실지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지정을 하시는데 신청하신 이후에는 이 부분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평가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현장평가 이제 그 일자가 다가올 때쯤에 학생들이 워낙 이제 수업들을 잘 따라오고 해서 평가도 잘 나오고 해서 우리 현장평가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현장평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저희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실 때부터 현장으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대상 훈련 과정 신청수 조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17년도에는 대표 과정 하나만 저희가 신청하게 했고 18년도, 19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모든 과정 신청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훈련기관에서 또 좀 부담을 가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소분류 직종 내에 대표 과정 1개만 신청을 받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증에서도 소분류 직종 내에 1개만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대표 과정 1개만 소분류 직종에서 1개만 신청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훈련기관에서 우리 1개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C나 D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좀 더 점수를 보강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C나 D 평균 이하가 나왔을 때 1개 과정, 그 소분류 직종 내에서 다른 1개 과정을 신청 가능하도록 열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걸 유의하셔야 되냐? 그 부분은 제가 뒤쪽 대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종별 1개를 신청한다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0시간 이상의 NCS 기반 훈련 과정만 작년까지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BNCS 훈련 과정도 모두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BNCS 대상 과정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끔가다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나온 질문인데 우리가 40시간 소분리 직종 내에 BNCS와 NCS 다 운영하는데 그러면 각각 하나씩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소분리 직종 내에 NCS든 BNCS든 하나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셔서 우리가 어떤 걸 받으실지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획득 검증의 중심으로 평가지표 조정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전체 100점에서 샘플평가가 40점이었는데 올해는 샘플평가 10점이 더 올라가고 평가계획에서 10점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점 부분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이따 지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샘플평가가 10점이 더 늘어나고 샘플평가 대상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간 노지침 제공,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인증평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도 동일한 내용을 저희는 공고에 아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감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왜 넣었냐면 훈련기간에서 불필요한 행정을 너무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훈련기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이거 준비 안 해서 우리 평가 좀 점수 잘못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수막, 저도 모니터링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 현수막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행정하시는 직원분들 현수막 준비하신다고 현수막 어디에 걸어야지 이런 거 막 고민하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배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과 같은 거 다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안 드시는 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물 정도만 놔주시면 그 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 설명의 자료집에 저희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의 자료집 보시고 에이 뭐 이거 갖다가 감점 하겠어 뭐 그리고 이거 해주면 좀 더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거 전혀 이 부분 다 감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힘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평가 더 준비 잘 하셔서 평가 그쪽을 점수를 잘 받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간 역량 강화 교육 안내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나가다 보면은 평가 체계가 평가 체계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기관들한테 이런 안내 사항들을 좀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한 내용인데 평가인들이 평가를 나가서 이 기관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안내해주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걸 저희 원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기관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드린다는 내용이고요. 모든 기관에 다 해당은 안 되겠죠. 잘하고 있는 기관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 저희가 안내를 안 드릴 거고 조금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기관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올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이 안내가 될지 어떤 부분에서 안내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자 평가 내실화입니다. 아까 샘플 평가 5명 늘었는데 그리고 공고에 보니까 뭐 감점 사항도 있고 출석률 보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상훈련수 4명이었는데 4명일 때 훈련기관에서 2명 준비하고 위원님이 2명 선정해서 4명의 샘플 평가 진행했잖아요. 올해는 5명입니다. 5명이고 1인 1 능력 단위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이 없으면은 감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인정 출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질병, 입원 등 최소 고려해서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뒤쪽에 제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인정 출석을 인정해 주나 1인 1능력 평가로 5명 평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을 신청하실 때 우리가 실신원이 5명 이상이 있어서 그날 5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때 현장평가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아니고 한두 명밖에 없는데 현장평가 선택하시면 감점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서면평가 이용하셔도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시면 5인 이상일 때 감점이 없고 4인, 3인, 2인일 때 감점이 쭉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실시 인원이 10명이어서 그날 평가를 갔는데 당일 출석이 5명,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5명 모두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출석률에 대한 감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인원 8명인데 인정 출석이 4명이 있고 당일 출석이 4명이면 4명이기 때문에 1명 감점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정 출석이 있기 때문에 인정 출석에 의해서 4명 중 1명에게 다른 능력 단위를 평가를 할 겁니다. 현재 19년도에 하는 방식하고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정 출석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고, 밑에 5명일 때 3명의 인정 출석 2명, 이 역시 3명은 그대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능력 단위를 1개씩을 더 하는데, 밑에 이제 4번째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6명이었습니다. 처음에 6명인데 그날 당일 2명이 나오고 인정 출석이 4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도 10점 감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2명에게 하나씩을 하고 하나씩을 더 플러스를 해도 한 명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이 나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석률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있을 때 현장평가를 좀 신청해 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예시는 뭐 1명이고 6명일 때 당연히 그러면 3명분이 감소되는 거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애초에 인정 출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실시인원 쪽 보면 8명인데 당일 출석 4명만 하고 그 다음에 인정 출석이 없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0점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쪽은 인정 출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1명에게 다른 능력 단위를 한 번 더 평가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인정 출석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거고, 5명 중에 3명만 나왔다 이러면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감점이 당일 출석한 훈련생에 따라서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실시 인원이 우리가 얼마나 있고 당일 출석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만 넣냐?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기관 입장에서도 너무 출석률이나 너무 훈련생 나오는 것 같다, 감점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중에 훈련기관에서 도저히 훈련생은 우리 훈련하는 내용도 잘 안 따라오고 평가도 잘 안 받으려 하고, 전체적으로 이 훈련생이 샘플 평가를 들어갔을 때 이 훈련생이 그냥 백지를 내서 빵점을 받을 것 같다 하는 훈련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훈련생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 장치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민원성 훈련생의 평가 거부 감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훈련생이 6명 이상 출석한 가정에 한해 출석 인원의 10%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훈련생 5명일 때는 안 됩니다. 5명일 때는 그 5명이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고, 6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6명부터 9명까지 10%에서 한 명에 대해서 처음에 그 훈련생을 선정할 때 이 훈련생을 배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처음부터 훈련생을 선정할 때 이 훈련생 1명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훈련생은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10명 이상이 됐을 때 당연히 아까 10%니까 10명 이상이 되면 10명 이상, 11명부터죠. 11명부터는 당연히 이제 2명이 배제가 되는 거고요. 뭐 21명부터는 3명이 배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도저히 이 훈련생은 저희 쪽 민원이 너무 심하고 잘 못 따라오는 훈련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처음에 훈련생 정하실 때 이 훈련생, 이 훈련생은 좀 배제해 주십시오. 그 10% 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민원 있는 훈련생은 빼고 나머지 훈련생으로 건실하게 한 훈련생들로 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부분입니다. 이 선정 부분이 여기에는 기관 2명, 평가위원 3명 돼 있으니까 올해처럼 그냥 기관에서 잘하는 훈련생 2명 미리 선정해 놓고 나머지 위원들한테 3명 뽑으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준별 훈련생을 선정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위 1명, 보통 3명, 하위 1명 이 5명 형태로 무조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날 가셔서 어떤 능력 단위를 할 텐데 기관에서는 어떤 훈련생 2명을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상위 1명 누구랑 뭐 중간 보통 1명 누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보통 2명과 하위 1명을 선정할 텐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게, 그러면 하위 1명 선정할 훈련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보통을 4명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선정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상위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미리 상위 2명을 뽑아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위 2명 아닙니다. 상위 1명, 보통 1명. 아니면 기관에서 뭐 전략적으로 상위 1명, 하위 1명 뽑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정하지 말고 그날 선정된 능력 단위를 보시고 기관에서 우리는 상위 1명, 뭐 하위 1명 이렇게 해서 어떤 훈련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위원님들께서 보통 3명을 뽑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선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10% 제외하는 훈련생 미리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 선정해서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변경된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대표 능력 단위를 선정하는데 훈련 기관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궁금증을 가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실시한 능력 단위를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1개월 이내에 능력 단위를 훈련생한테 반복 훈련시켜서 잘 하게 해서 그 능력 단위로 평가를 받고 평가 점수를 좋게 받고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취지하고 좀 맞지 않게 이 이수자 평가가 흘러간다는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능력 단위 선정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단위, 기관 관계없이 대표 능력 단위 선정은 동일합니다. 왜? 이수자 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능력 단위를 가지고 훈련생의 샘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1에서 3개월 이내라고. 1개월로 저희가 한정을 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개월 안에 있는 훈련만 평가를 하는 거야라고 기관에서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능력 단위 선정이 1번입니다. 대표 능력 단위 선정해서 본다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1에서 3개월 이내의 그 능력 단위를 아니면 그 훈련 교과목을 볼 거다. 이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평정기준 개선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19년도까지 평정기준을 3수준 우수적합, 부적합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수를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면 전부 우수를 주셔서 A나 B 등급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 체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수자 평가가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다 맞추고 따라오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도 훈련 기간마다 좀 더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평정 체계를 5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수 위에 탁월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면 훈련기관에서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탁월은 뭘 해야 받는 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탁월은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탁월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받으실 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우수로 받으시고,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더 탁월한 부분들이 있다, 좀 더 그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탁월로 가기 때문에 점수가 1, 2점씩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우수라고 해서 높은 점수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 2점씩 쭉 떨어져서 보니까 뭐 한 10점 정도가 쭉 다 내려갔네 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탁월이 들어가서 올해는 보통 훈련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하면 높게 나오면 우수가 나오고, 그보다 좀 더 질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어야 탁월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올해 결과 봤는데 점수가 조금씩 떨어져서 우리가 작년에는 A를 받았는데 올해는 왜 B지? 이런 경우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평가 체계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정훈련 예방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이수자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훈련 과정 운영을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떻게 과정을 운영했는지 훈련생들한테 직접 평가도 해보고 전반적인 내용도 보기 때문에 가장 세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부정훈련과 연관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지적이 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훈련기관한테 물어보면 훈련기관에서는 그게 부정인지 몰랐는데요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
부분을 그러면 미리 좀 안내를 드려서 훈련 기간이나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훈련 기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 이 네 가지를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설명의 자료집에서 저희가 넣어놨는데 1번을 보시면 훈련 시간표상 훈련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도 훈련을 실시하는 교과목 능력 단위가 있는가, 이거 당연히 부정이겠죠. 왜 그러냐면 훈련 시간표상 이미 종료가 됐는데 과정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러면 내용 불일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가서 봤는데 시간표랑 훈련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 체크가 될 겁니다. 예스. 이거 체크되면은 저희 쪽에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도점검과 연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시간표랑 훈련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훈련 시간표상 진행되지 않은 교과목 훈련의 평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딱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시간표에 없는 내용인데 평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내 교과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교육을 안 했던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만약 이렇게 되면 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 제대로 하셔서 그날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실 때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볼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이런 부분 부정으로 안 엮이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개는 인터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뷰 평가 시 사전 평가 진행한 사실을 훈련생 5명 모두 모르고 있는가. 인터뷰 평가 시 평가 자료가 제출된 교과목 능력 단위의 내부 평가 진행한 사실을 훈련생 5명 모두 모르고 있는가. 보면 설마 저러겠어라고 하시는데 막상 인터뷰 가서 훈련생한테 이런 사전평가 하셨어요라고 했는데 5명 훈련생 사전평가가 뭐예요? 그런 걸 해요? 라고 말을 하면 기관에서는 사전평가를 했다고 자료를 다 제출하셨는데, 기관에서는 평가를 하셨다고 자료를 다 제출하셨는데 막상 훈련생 5명이 저희 그런 내용 못 들었는데 평가가 뭐예요? 평가라는 걸 뭐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셨던가 아니면 훈련생들이 다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관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5명 모두라고 저희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5명 훈련생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진행을 안 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환경청에서 예스가 체크가 되고 바로 이견 부정훈련센터에 연결이 돼서 지도점검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다음에 지도점검 후에 결과를 내줄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내용 4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부정훈련 좀 안 받도록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추가훈련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10%를 저희가 드렸는데, 이제 고용부하고 해서 10%를 드렸는데, 올해는 추가훈련비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수자평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수자평가, 인증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5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정심사에서도 들어갑니다. 과정심사에서 뭐 어디가 들어간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업자 과정 운영하시는 기관들 많으시잖아요. 실업자 과정의 성과평가 적정성 심사하고 인력수요 적정성 심사에서 이수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과정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해서 이수자 평가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합심사 쪽에서, 가정심사 쪽에서도 지금 성과정책성이나 인력수요심사 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가 개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부분인데 이거 공고에 있는 내용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른 내용은 쭉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1에서 9회차 평가 신청 과정을 직종 들으는 거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바로 위에 있는 직종별 대표 과정 평가 결과 C 등급일 경우 해당 직종 내 한 개 과정 추가 신청 가능,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충 설명인데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 추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1에서 9회차 평가 신청 과정만 가능한데 10에서 12회차 과정들은
이 해당 연도 안에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으면 당연히 내가 C를 받았는데 D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과정을 추가 신청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9회차까지 진행한 과정들, 거기에 결과를 받은 과정들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평가 계속 미루다가 10회차, 11회차, 12회차 때 신청하시면 그 결과 그대로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셔서 결과가 좀 낮으신 경우에 이런 훈련기관들한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혜택 받아가셔라 라고 해서 저희가 강조해서 좀 한 번 더 안내 드린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준비되어 있으시면 미리 이수자 평가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넣습니다. 이 부분 워낙 작년하고 크게 바뀐 부분이어서 비대상 과정도 반드시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 한 번 더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가정평가형 부분 항상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가정평가형 운영하는 기관들 궁금해 하시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차후에 안내합니다. 19년도 차후에 안내합니다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안내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내를 안 하고 있냐? 20년도 19년도에 운영된 가정평가형 과정은 20년도 1회차 그 외부평가가 끝나야지만이 자격 취득률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올해 19년도 가정평가 왜 말씀 안 하시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 1회차 외부평가가 끝난 뒤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20년도 것도 미리 아예 이 부분을 작성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공고에. 그래서 20년도 가정평가, 자격평가, 이수자 평가는 21년도 상반기 1차 외부평가 종료된 후에 신청 안내 공고를 하겠다라고 해드렸기 때문에 20년도 거는 21년도에 안내가 된다라고 보시고 그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 제한 대상. 이 부분도 기존부터 쭉 보셨던 내용인데 맨 마지막 훈련 이수자 평가 이력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훈련기관들에서 혼동을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과정 코드 기준 동일 과정의 경우 훈련 실시 회차와 관계없이 과정당 유례평가 유효기한 1년당 연 유례평가 신청 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저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항상 궁금해 하시는 기관들이 있는데 유효기간, 훈련 과정을 승인받을 때 유효기간을 부여를 받으실 겁니다. 유효기간을 부여를 받으실 때 거의 1년 단위로 부여를 받으시는데 그 유효기간 1년 안에 이수자 평가 해당 이 공고년의 그 과정은 한 번 가능하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한 번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가끔 가다가 그 7월에 승인받아서 그 차년도 7월에 과정 유효기간을 부여받으신 기관들이 그 해 이수자 평가를 신청하시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연도가 넘어갔으니까 신청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연도 이수자 평가를 또 신청하시면 그 과정은 그 전년도에 이미 이수자 평가를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유효기한 연장 심사를 받아서 유효기한이 1년이 더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과정이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는데 19년도에 이미 이수자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신청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은. 근데 올해 우리 과정이 1년짜리인데 19년도에 이수자 평가를 신청해서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돼서 유효기간이 2년이 됐다. 이렇게 된 과정들은 20년도 이수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잘 구분하셔가지고 1년 안에 이수자 평가를 한 번 받았냐, 유효기간이 2년이면 2년 안에 2번 받았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동일 연도에 이수자 평가는 한 번만 가능하니까 동일 연도에 우리 2년 유효기간 2년이니까 동일 연도에 2번 받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 때문에 그 신청 취소가 되는 과정들이 여러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평가, 서면평가로 진행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현장평가 부분, 위와 평가위원 3인 기관 방문으로 평가 신청한 평가 부분을 보고 평가 체계와 샘플 평가를 봐서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면 평가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결과 부여, 그리고 이 신청까지 받아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서면 평가입니다. 훈련생 2인 이하 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샘플 평가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감점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2인 이하인 과정들은 이 서면 평가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와 평가도구, 별점이, 시간표, 이것들을 넣어주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이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D등급을 부여하고요. 이 내용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 있으면 평가 취소 처리를 하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평가 신청을 받을 때 이 평가 신청 자료를 잘못 넣으신 기관들 저희가 다 연락을 드려서 이거 잘못 넣으셨습니다. 다시 바꿔서 신청해 주세요. 이거 자체평가 보고서 보니까 요리 과정 신청하셨는데 자체평가 보고서는 미용을 넣으셨네요. 이 과정 잘못됐으니까 다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차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그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평가 취소라는 게 저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평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실 때 자체평가 보고서가 해당 과정이 맞는지, 평가 도구는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이 별점, 시간표는 잘 들어가 있는지를 봐주시고, 그러면 평가 취소는 어떤 게 발생하지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뒤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신청 방법 부분,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HRD는 신청한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나 서면평가나 동일하게 HRD는 신청을 하시고요. 담당자 기록 다 넣으시고 그 평가 보고서 넣어주시는데, 평가 취소 사유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평가 취소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인원 미달에 따른 과정 미실시 폐강, 이거 운영 못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 취소로 해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서 네 번째가 요번에 저희가 평가 취소, 이 전산으로 처리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들이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 1번은 올해까지도 계속 진행되었던 내용이고요. 평가 신청 자료 누락 부분입니다. 평가 신청 자료 일부 누락 등록한 경우에 평가 취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가지 종류의 것을 넣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있으면 평가 신청 자료 당연히 누락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취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없어서 평가 취소합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넣어서 훈련기관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평가 신청 서식 활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게 이수자 평가도 하고 인증평가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과정들을 기관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조리를 신청해야 되는데 조리를 신청하실 때 미용 과정 거를 막 집어넣어서 신청하신다거나, 이수자 평가를 신청하는데 인증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넣어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 잘못된 서식의 평가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9년도와 20년도 평가 서식 바뀌었습니다. 지표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서식도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19년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넣으시는 기관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막 15년도 거 자체평가 보고서를 넣으시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 올해까지는 다 전화해서 수정해서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잘못된 자료 들어오면 그거 다 평가 취소가 돼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12회차 같은 경우에 마지막 회차잖아요. 근데 그때 자료 넣었는데 평가 자료 잘못 넣어서 취소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청할 수 있는 회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료 서식 반드시 확인하셔야지고 넣어주셔야 된다. 이거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신청 자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는데, 저희가 zip 파일로 묶어서 넣어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zip을 묶어서 넣었는데 막상 저희가 풀어보니까 이 zip 파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풀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기관에서도 그 파일 자체가 잘 올라갔는지 다운 한번 받으셔가지고 그 파일이 정말 잘 열리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손상된 파일이 전혀 없는지까지 다 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취소를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포기입니다. 저희가 취소 얘기하다가 갑자기 평가 포기를 왜 얘기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가 포기도 동일하게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 포기할 때 저희가 아까 이 신청 1번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메일로 받습니다. 유일하게 저것만 이메일로 받아서 평가 서식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 서식을 그 기관에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접수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전산으로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드리려고 평가 포기를 넣었는데, 평가 포기에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평가 포기 보시면 D등급 부여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 평가 포기 D등급은 서면평가 D등급과 현장평가 D등급과는 다른 겁니다. 평가 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증평가에서도 0점으로 들어가고요, 통합심사에서도 0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D등급 받았구나, 3점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니까 이 부분 짚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평가 포기는 말 그대로 이 평가 자체를 아예 안 받겠다, 우리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셔라 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 발표 및 활용 부분입니다. 현장평가, 서면평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현장평가는 전체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A부터 D등급까지 올해랑 동일하게 90점 이상의 A, 나머지 D등급은 70점 미만은 D등급 이렇게 부여가 될 거고요. 서면평가는 최소 요건 검토만 해서 적합 시에는 D등급을 일괄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D등급은 아까 평가 포기 D등급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서면평가 D등급은 인증평가에서 점수가 부여된다, 그리고 통합심사에서 점수가 부여된다, 이 정도만 한 번 더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확인 방법은 HRDNet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발표 시기도 결과 다음 날 저희가 전체 일정 안내 드렸죠. 그 일정에 맞춰서 안내 드릴 겁니다.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현장평가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서면평가는 당연히 기초 부분만 보고 D등급 일괄 부여했는데 왜 D등급 줘 서면평가하고 나 이의신청할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수자 평가는 매달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달 안내하고 매달 결과가 나가는데, 이 결과가 나갈 때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셔라라고 안내서를 따로 매달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서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장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확인 때 이 부분을 보고 양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린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의 신청 안내문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해서 일정 확인 꼭 해 주셔야 되고, 언제 나갈지 일정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 진행하고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서면평가는 신청하셔서 평가를 보시는 건 아니지만 평가 취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취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취소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신청 취소 없이 넘어간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서면평가 결과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아까 이렇게 계속 저희가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평가 때 샘플평가 1인 1 능력 단위를 보고 최소 5명이 있어야 된다. 출석률과 훈련생 부족은 감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공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이 강화되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저희가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정출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출석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인정출석이라고 막상 말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부분인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D등급 부여가 됩니다. 인정출석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 인정출석을 해서 출석률에 대해서 감점을 발생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인정출석이 아니라 그냥 결석이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로 해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니까 최대한 이 부분 있는 사실 그대로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하시면 되냐, 인정출석 증빙 자료는 출석 입력 요청 대장, 그리고 증빙 자료들, 해당 훈련생이 휴가나 공과들 관련된 것들, 이런 증빙 자료들을 그날 현장에 비치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제 저희가 대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훈련생이 말을 안 하고 갑자기 휴가를 써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병가를 쓰고 그 다음에 차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훈련생이 오늘 병원을 가서 못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병가를 제출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청에 신고를 할 거다라는 게 명확하신 경우에는 그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 훈련생은 지금 출석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오늘 병원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차후에 처리를 할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거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출석이 가는 거는 나중에 다 전산에 나오잖아요. 그 훈련생 부분을 위원이 작성을 해서 어떤 훈련생 오늘 병가로 해서 빠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출석률을 봤는데 그 훈련생이 병가로 인정이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결석으로 돼 있다. 이러면 허위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D등급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증빙하실 수 있는 거는 그날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증빙이 좀 불가할 것 같은 거를 무리해서 말씀하시는 말아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등급 부여해 주는 것들, 전체적으로 D등급 부여해 주는 것들 기존에 계속 설명드린 내용인데 현장평가 거부하거나 훈련생이 없는 것 D등급 부여됩니다. 그리고 샘플평가 회피, 훈련생 결석 강요 등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D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거짓 조작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예시를 보시면 타 훈련기관의 정보를 임의 도용하거나 평가 대행으로 사실과 다른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D등급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인정 제한이나 전가적 위탁 인정 제한 받은 경우에도 D등급이 부여되는데 이 D등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결과 D등급과 다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 D등급은 평가 폭이 D등급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인증해서 3점을 받는 게 아니라 0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D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평가에 아까 CD 등급 추가 가능하다는데 이런 과정들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D 등급을 이 경우로 해서 D등급을 받으셔도 소분류 직종 내 타 과정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잘 확인하셔가지고 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설명의 자료집에 있으니까 꼭 설명의 자료집 보시고 이런 내용들 부정훈련 체크 안 당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D등급 부여받은 경우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자체평가 보고서 쓰실 때 이미 훈련 기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약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체평가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을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조작, 허위로 평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기관명, 대표자 서명까지 해서 제출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미 제출을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틀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부정한 사실로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D를 부여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이 부분 잘 좀 활용하셔서 좀 이 부분에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현장평가 시 저희 위원님들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촬영을 해서 샘플평가 결과라든가 훈련 자료들을 촬영해서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수막 이런 거 하지 마라. 노 지침 이걸로 감점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외부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나가실 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훈련기관들이 저희 평가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나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폭이나 행정처분 D등급은 평가 미시로 간주되니까 유념해 주셔라.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평가지표, 현장평가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계획, 평가실행, 결과관리, 샘플평가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 부분 보시면
작년과 같은 경우는 항목이 2개였을 텐데 항목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수가 10점으로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평가 항목 내에 평가 문항들이 이렇게 이 3가지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보시고 이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지표가 예전 지표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서 준비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정체계가 3체계에서 5체계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특별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전평가 부분도 동일하게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드리는데, 저희가 NCS 훈련과정 개념은 훈련 사전 수준 진단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이 부분을 좀 문항을 많이 넣어서 좀 하시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더 들어가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NCS 철자가 맞는 걸 뭐 고르시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훈련 기관들이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NCS 문항 근데 뭐 있는데 그걸 뭐 빼라 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고, 최대한 저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오히려 훈련 과정에 대한 사전 진단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평가 도구는 성취를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지표와 다르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이 도구에 대한 부분인데 13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질적으로 좀 평가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좀 더 올려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평가 도구 가장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도구 부분, 그리고 평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평가 문항과 난이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부분이 큰 점수입니다. 13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항 부분 기존에 쓰신 거 그대로 쓰시고 뭐 기존에 받으신 내용 그대로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점수가 좀 탁월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 문항이나 도구 부분을 좀 한번 정비하셔가지고 올해 평가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가계에 따라 훈련을 수치하는가 4점 부분, 실시자료 확보 부분, 기존 19년도까지는 실시자료 확보 부분이 점수가 좀 컸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훈련 기간에서 이미 다 맞춰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의 점수를 좀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좀 더 본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생의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도 기존에 안내드린 내용처럼 계속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 필타평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문항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훈련기관에서 본평가에는 평가 문항을 한 20개 정도 했는데 재평가할 때 훈련 평가 문항을 한 2개만 넣어서 하고, 이러면은 재평가는 했지만 문항, 아까 말하는 것처럼 도구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이 되면 수준이 좀 떨어지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문항은 바꾸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훈련기관에서 바꾸셨는데 동의를 본평가 문항을 한 반 정도 넣으시고 뭐 변경된 문항을 또 한 반 정도 넣으시고, 그러면 본평가 문항 이미 본 거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그 부분은 이미 한번 본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성하실 때 본평가와 다르게 좀 구성을 해주시고요. 실습형 부분에 대해서는 본평가와 동일하게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뭐 한 3년 동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리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오이 썰기 본평가에서 10cm 썰라 그랬는데 재평가에서 5cm 썰기 하거나 20cm 썰기 하거나 다르지 않잖아요. 10cm 동일하게 썰어도 작업형은 훈련생이 어떻게 작업하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습형에 관련된 거는 동일한 문제를 내셔도 되는데, 반드시 필타평은 다른 문항으로 구성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재평가 실시 기간 부분, 이거 역시 저희가 항상 안내 드리는 부분인데, 재평가는 훈련 시간 외에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평가를 진행하는 훈련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훈련 시간 외에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훈련 시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되는데, 다만 훈련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훈련생들을 진행하시고 그 재평가 받는 훈련생들만 따로 옆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능력단위 교과 한계로 편성된 과정도 재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능력단위 한계, 특히 일반 사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한 번만
그 본평가만 하고 재평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재평가 관련된 거는 재평가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 단위가 한 개여도 재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은 능력 단위 한 개와 BNCS 과정 구성이 되는 경우들도 BNCS를 먼저 하시고 능력 단위 과정을 나중에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거의 뭐 종료일에 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재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간표 운영하실 때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CS 과정 운영하신 기관들은 이 부분 뭐 이미 작성해 보셔가지고 잘 하실 거라 판단되는데, 비대상 과정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비대상 과정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설명의 자료집에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서 비대상 과정들, 그리고 NCS 말고 NCS 과정들도 NCS 과정 말고 BNCS 부분도 이 내용 다 쓰시고 평가 다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평가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생 선정하는데 그럼 상위 수준, 중위 수준, 하위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은 90점 이상인 훈련생을 상위 수준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중간 수준은 89점에서 70점, 그러니까 90점 미만부터 70점 이상까지가 중위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60점 이상이면서 70점 미만인 훈련생들은 하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할 때 상위 1명, 중위 3명, 하위 1명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훈련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건 이용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안내 드리는 겁니다. 10% 대체보다는 제외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평가 내용,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층 구술 평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내용 넘어갔는데, 샘플 평가를 진행하면 저희가 그 샘플 평가 끝난 다음에 그 작업평이나 아니면 뭐 필타평이 끝난 다음에 훈련생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뭐 어떤 과정을 배우면서 어떤 했냐, 아니면 어떤 걸 했냐 하는데, 저희가 그걸 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층 구술 평가 부분이라고 하는데, 훈련생이 능력 획득 여부 평가 시 실시한 능력 단위 평가 내용에 대해 심층 구술 평가 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샘플 평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리나 아니면 뭐 그 내선 같은 뭐 그 전기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자격을 따로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2-3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샘플 평가에 와서는 한 30분, 40분 보시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업의 결과물을 못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훈련생이 이 내용을, 이 능력 단위를 알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모든 걸 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 구술 평가를 해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나 아니면 이 훈련 과정을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해주는 걸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인터뷰가 계속적으로 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점수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시면 저희가 올해 그 평가 지표 보셨으면 샘플 평가가 좀 점수가 바뀌었네라고 보셨을 텐데, 저희가 평가를 작업평과 필타평을 2개로 나눠서 일단 점수를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업평은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의 총 100점 중 체크리스트의 총 100점에 100점 만점일 때 1번 문항은 5점, 2번 문항 5점 해서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총 100점, 90점 이상에서 100점 미만일 때 4점,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해서 쭉 점수를 부여하는데, 여기 보시면 5점, 5점, 10점 만점인데 도대체 심층평가는 뭘 한다는 거지? 라고 하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10점 만점을 주고 전체적으로 훈련생에게 심층 구술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위원님께 판단하시면 감점을 조금씩 반영을 해서 뭐 1점 감점이 나올 수도 있고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전체 점수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훈련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체크리스트 총 100점, 100점인 경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100점 정도, 5.5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제가 좀 낮췄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이제 그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낮췄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5.5점이라는 판단 기준은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어려운 작업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행 역량,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춰왔다라고 판단이 될 때 5.5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5.5점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구술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좀 조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고 100점 만점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100점 만점인 경우에 10.0, 그리고 90점 미만, 100점 미만일 때 8.0으로 해서 쭉 순차적으로 점수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100점 만점 받았다고 해서 10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심층 구술 평가를 통해서 100점을 받았어도 점수가 1, 2점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필답형 중에 이제 가끔 가다가 객관식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훈련 그 답에 써 있는 것들을 보고 유사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채점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 부분입니다. 가점 부분 기존과 동일하고 연도만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이 추가 훈련비를 받은 기관들은 가점 확인해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올해 달라진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정 범위, 교강사 인정 범위가 올해 달라졌는데 19년 훈련인사 평가를 받은 훈련 과정에 등록 승인되고 실제로 훈련 과정에 참여한 교강사만 인정.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로 훈련 강의에 참여한 교강사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훈련 과정 등록, NCS 훈련 교강사 등록이 돼 있는 동일한 그 교강사들은 다 인정을 해드렸는데, 올해 달라진 거는 실제로 이 해당 과정에 배정된 참여한 훈련 교강사만 인정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훈련 과정에 등록 승인되어 있는지 1번, 두 번째가 실제로 해당 훈련 과정에 참여했는지 이 부분까지 보고서 그 교강사에게 지원한 내용만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고생하셨던 그 교강사님들한테 지급된 내용들만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임직원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수자 평가 결과가 아니라 따로 기관에서 주신 것들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수자 평가에 따라서 지급해드린 것들은 품위서와 별도 개인 계좌에 들어간 내용들 반드시 증빙이 돼야지만이 인정해드린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범위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랑 역량 지원금까지 전부 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인정 날짜는 결과 발표일부터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인정해준다. 기존하고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걸 한 번씩 받아본 기관들은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만 좀 더 짚어드리면, 19년도 회차별 결과에 따른 추가를 지급받지 못했어도 19년 결과 이후부터,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추가 훈련비는 결과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있다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기관에서는 우리는 아직 이수자 평가 추가 훈련비를 지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안 해줬다, 우리 나중에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료일 이후부터 무조건 카운팅이 돼서 종료일 이후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마감일까지 주신 내용만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끔 가다가 저희가 평가를 나가보면 그 훈련기관에서 가점을 처음에 생각 안 하고 있으시다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평가 신청한 다음에 훈련 교강사한테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우리 이거 지원해줬으니까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신청 이후에 지급해준 것들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일부터 신청 전까지 이 내용들을 지급해주셔서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2020년도 1, 2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19년도 10차, 11차 결과 발표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추가 훈련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1, 2회차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기관들인데, 1, 2회차만 저희가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뭐냐, 예외 규정이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결과 발표가 되고 현장 평가가 나가기 전까지 만약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거 다 인정해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그 부분을 밝혀주시면 다 인정해 드릴 거고요. 만약
이 부분이 이미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1차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12회차 결과가 발표가 돼서 우리가 추가 훈련비를 받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지급을 해줬다. 이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거 인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은 기관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이 해당되는 기관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19년도 10차, 11회차 이렇게 결과가 이런 상태고 20년도 1회차, 2회차 이런 상태인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고 있다가 그 해당되는 내용이 발생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목록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계획과 기한 품위성 등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임의로 지급한 것들 다 인정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급한 것들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의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의 자료집 좀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아까 제가 감점 말씀드린다고 했죠. 뒤쪽에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당일 평가 참여도 출석률에 따라서 감점을 저희가 부여할 텐데 샘플평가 대상 선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HRD넷에 등록된 실시 인원 대비 현장평가 당일 출석률을 확인한 평가에 반영하고 80% 미만씩 감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나오면 감점이 부여가 안 되는데 10명 중에 7명이 나왔다 그러면 8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감점이 부여가 되고요. 최대 5점까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데 10명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5명이 나오고 3명이 인정 출석이다 이러면 감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3명의 인정 출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드려서 10명 중 8명이 있는 걸로 보고 감점 부여해드리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3명이 나오고 3명이 인정 출석이 됐다 그러면 60%가 되는 거기 때문에 80% 미만이 돼서 여기서도 감점이 부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훈련 샘플평가 대상 인원의 부족한 경우에도 감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훈련생들이 그날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수자 평가를 좀 현장 평가를 신청해 주시고 그날만큼은 훈련생들 독려하셔서 이 부분 반영될 수 있게끔 잘 나올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면평가 간단합니다. 서면평가는 취소 요건만 보고서 하고 아까 취소 요건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부분들에 의해서 취소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들 잘 취소 안 당하게끔 좀 주의해 주셔서 신청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정보 이 부분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매년 저희가 그 전에는 전사는 어떻게 신청하시고 이런 거 말씀인데 그 부분 좀 다 뺐고요. 담당자 정보는 저희가 이 수자 평가는 매달 신청하고 결과가 현장 평가가 매달 나가고 매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담당자 정보에 현장 평가 일정이 발표됐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자를 그 담당자한테 계속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담당자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현장 평가 일정 못 받고 있다가 현장 평가 갑자기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 정보 반드시 이 부분 필요하면 수정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 잘 넣어주셔야 저희가 되니까 회차별로 1회차 때랑 3회차 때랑 담당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담당자 정보 좀 넣어주시고 신청하실 때 저희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 좀 이거 하나만 더 짚어드리는데 담당자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이 회차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훈련기관에서 여러 과정들을 운영하실 때 1회차, 2회차, 3회차 운영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동일 기간에 한 3개 정도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3회차에 있는 훈련생들이 정말 이 훈련 과정을 잘 따라와서 이 과정으로 이수자 평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고서 신청하실 때 회차 선택을 1회차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1회차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회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1회차 과정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서 전혀 다른 과정을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동일 과정을 여러 회차로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내가 신청하는 과정에 회차가 맞는지 이거 좀 잘 봐서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고 이 신청 부분에 서면이냐 현장이냐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평가를 신청할지 현장 평가를 신청할지
반드시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고, 자료 업로드 하시잖아요. 자료 업로드 하신 거 아까 취소 사유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업로드 하신 거 다시 신청하신 다음에 다운받기 한번 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저희 신청할 때 그 신청일 이후에는 이것들 전부 다 수정 불가하니까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구비, 예시, 이거 저희가 여기에도 있지만 안내 자료에도 저희가 매번 넣어드려요. 그래서 이거 안내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구성하시는데,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평가 도구 안에 사전 평가 도구, 능력 단위별 평가 도구, 재평가 도구 세 가지 다 넣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놓고 한두 개 빠뜨리고 넣으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 넣으셔야 되는데 시간표를 안 넣으시는 기관들, 다른 시간표 막 넣고 이런 기관들이 있으신데, 이 내용 저희가 안내 매번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좀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수자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들으셨다고 해서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Q&A 그리고 전화, 유선전화 받고 있기 때문에 매달 신청하잖아요. 지금 가셔서 올해 바로 1회차 신청하실 거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 외에 다음 회차들 거 신청하시면 그 전쯤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관련된 내용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늦게까지 남으셔서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설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